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코번트리 대 세필드 유나이티드. 자, 일단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2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그리고 키퍼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전체적으로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코번트리라고 볼 수 있고, 특히 좀 팀 내 득점 1위 포워드인 하즈라이트가 좀 결장 중인 이제 코번트리한테는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큰 편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세필드 역시 이제 주전 포워드인 이제 무어의 결장은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코번트리가 직전 경기 썬더랜드 상대로 2점 뒤지던 걸 이제 동점으로 만들면서 이제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고, 이로 인해 이제 연패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좀 최근 흐름은 그래도 나쁘지 않은 그런 좀 코번트리긴 하지만 리그 순위는 하위권으로 아직까지는 좀 기대 이하의 순위를 좀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코번트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결과를 좀 순위를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 좀 상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지금 4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약간 연승 행진을 통해 현재 1위인 지금 썬더랜드와 승점이 같아지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세필드가 이제 지난 시즌과 달리 이제 이번 시즌은 좀 수비가 견고해지면서 이제 좀 실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좀 밸런스도 잘 잡힌 상태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이제 EPL에서 이제 세필드 같은 경우에는 뭐 최다 실점인 좀 팀일 정도로 굉장히 좀 수비가 많이 좀 불안정해졌지만, 이제 이번에는 강등을 당하고 이제 챔피언십에서 경기를 좀 뛰기 때문에 보다 더 좀 수비에서 안정감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확실히 좀 지난 시즌보다도 더 좀 눈에 띄게 수비가 좀 좋아진 면도 있어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게 잘 지금 시너지를 이제 이루면서 현재는 지금 뭐 챔피언십 내에서 좀 수비에서는 좀 최상위권인 그런 좀 팀이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코번트리가 좀 더 홈에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공격적으로 나설 수는 있지만, 세필드의 지금 수비가 좋다는 점과 더불어 이제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핵심 주포인 좀 라이트의 결장까지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라이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제 코번트리의 좀 공격이 좀 많이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라이트의 결장은 이제 코번트리한테는 꽤 좀 타격이 좀 공격에서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이제 오히려 뭐 이제 코번트리의 좀 공격이 좀 지지부진할 수 있고, 자, 게다가 이제 지금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수비가 더 불안정하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이제 수비에서도 더 흔들릴 팀은 코번트리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뭐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뭐 이제 침투나 역습에 주요 좀 취약한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약간 공격 전개가 능한 세필드 상대로 되려 좀 당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네,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오히려 뭐 세필드가 원정이라고 해도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더 많은 편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뭐 경기력, 뭐 이제 공수 밸런스 등 이제 세필드가 더 그래도 낫다 보니. 하이에우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이오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이제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래서 뭐 일단 뭐 최근 좀 흐름, 뭐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뭐 세필드가 더 우세하다 보니까 이 경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세필드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세필드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세필드 유나이티드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언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스터 시티 대 이제 첼시. 자, 일단 뭐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지금 공리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지금 뭐 바디와 이제 아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이 상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자, 일단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긴 하지만 어느 정도 지금 결장 의심인 선수들이 지금 많은 편이에요. 일단은 뭐 콜팔머, 뭐 이제 구스토, 뭐 이제 라비아 등 이제 좀 결장 의심인 좀 선수들이 좀 다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있을 가능성을 좀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양 팀의 그런 좀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여전히 수비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체로 좀 실점이 많은 편입니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지난 약간 좀 챔피언십에서는 이제 우승까지 한 그런 좀 저력을 좀 보여준 그런 좀 레스터긴 하지만 이제 EPL로 올라와서는 좀 생각 이상으로 좀 힘을 좀 못 쓰고 있는 그런 좀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죠. 물론 이제 감독이 좀 바뀐 게 가장 좀 크긴 하지만 아무튼 좀 생각보다는 좀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번 시즌의 그런 좀 레스터다, 이렇게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첼시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에서 뭐 맨유와 아스날 상대로 이제 무승부를 거두며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뎁스가 워낙 좀 두껍다 보니까 컨퍼런스 리그까지 병행하는 데 보다 더 무리가 좀 덜 가는 편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현재까지 뭐 마레스카 감독이 리그와 이제 컨퍼런스 리그를 좀 병행하면서 이제 선수들의 출전 시간이나 그리고 이제 좀 선수 기용 같은 거를 좀 잘 처리하면서 적절히 좀 운용을 좀 잘 하고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그러다 보니까 첼시가 좀 리그에서 타 팀들에 비해 어느 정도 좀 체력적이나 약간 좀 에너지적 쪽에서도 더 이제 우세한 모습을 좀 종종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굉장히 좀 선수 운영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양상을 좀 봤을 때 그래도 뭐 원정이라 해도 이제 첼시가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좀 중원을 좀 장악하며 경기를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수비가 뭐 그리 좋지는 못한 그런 레스터긴 하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뭐 측면 수비가 좀 취약한 그 좀 레스터다 보니 이런 좀 레스터 시티 상대로 이번 경기 좀 첼시가 측면 위주로 좀 파고들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뭐 원정이라 해도 뭐 전반적으로 좀 첼시가 유리하게 좀 풀어갈 만한 요소가 많은 그런 좀 경기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게다가 이제 레스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측면에서의 좀 돌파도 좀 쉽게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좀 첼시의 그 좀 윙 자원 상대로 굉장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A매치 좀 직후 경기라는 거 플러스 이제 좀 첼시 역시 좀 결장 의심인 선수가 좀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라인업에서의 그런 좀 변수가 좀 많을 수는 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전체적인 흐름이나 뭐 경기력, 뭐 공수 밸런스 등 전부 좀 첼시가 우세하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이제 최근 3경기 모두 첼시가 이겼을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하면은 뭐 요 경기는 그래도 첼시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첼시 사이드로 좀 보도록 하고, 3.5 기준은 이건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첼시 승 보고 이제 3.5 기준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풀럼 대 울버햄튼. 자, 일단 뭐 최근 라인업과 비교했을 때 양 팀 다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로 이제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번 경기에 이제 황희찬 선수의 좀 복귀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자, 일단 이제 풀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상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최근 좀 더더욱 많은 유효슈팅을 만들면서 공격 흐름이 좋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유효슈팅을 굉장히 좀 많이 만들고 있고, 특히 좀 그런 부분이 이제 원정보다는 홈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한동안 긴 연패를 거두며 흐름이 많이 안 좋았지만 현재는 하다함님 이제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빠담님도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은 후원해주신 분들께는 제가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천리을 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지님도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자, 방금 두 분께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렸으니까 한번 쪽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뭐 한동안 좀 긴 연패를 좀 거뒀지만 현재는 3경기 연속 무패행진 중으로 이제 흐름이 전환되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이제 사우스햄튼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울버햄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흐름을 좀 계속해서 좀 살릴 필요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울버햄튼이 최근 3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고 해도 경기력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측면 수비나 안 그래도 세트피스 수비가 많이 좀 취약하면서 라인 조율도 좀 잘 안 되다 보니 여전히 지금 울버햄튼의 좀 수비 밸런스는 안 좋은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계속해서 좀 수비에서의 그 좀 불안함을 계속 노출하고 있는 그좀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좀 울버햄튼의 좀 수비가 크게 좀 흔들릴 만한 요소도 좀 있는 경기다라고도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뭐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 공격 전개가 더 좋으면서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풀럼 상대로 이제 이번 경기도 이제 울버햄튼이 좀 수비에서 더 고전하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울버햄튼이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풀럼에 비해서는 많이 좀 밀리는 편이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경기력이나 공수 밸런스 면에서도 이제 밀리는 그런 울버햄튼이기 때문에 이런 점을 고려하면은 그래도 이번 경기 풀럼이 그래도 홈에서 좋은 결과를 더 만들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조금 말이 길었는데, 네, 아무튼 네, 분석 결과를 봤을 때 그래도 승패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풀럼 사이드 보도록 하고, 요거는 네, 어느 반은 본다고 하면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분히 뭐 이제 울버햄튼도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면서 좀 좋은 득점력을 좀 보일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 만약 울버햄튼이 좀 득점을 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2.5기준 오바도 이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풀럼 승에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본머스 대 브라이트. 자, 일단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이제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소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현재 좀 브라이튼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우선 이제 본머스가 최근 홈에서 이제 아스날, 맨시티를 연달아 잡으며 이변을 좀 만들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3연승 중으로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직전 경기 브렌트포드 상대로 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래도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는 그런 본머스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리그와 컵에서 리버풀 상대로 연달아 좀 패배는 했지만 그래도 이제 직전 경기 맨시티 상대로 홈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흐름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을 들어봤네요.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뭐 여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그래도 브라이튼이 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봅니다. 또 이제 본머스가 좀 경기력은 좋지만 그래도 점유율은 뭐 대체적으로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볼점으로 좀 기마도록 하는 그런 브라이튼이 좀 더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것으로 봐요. 자, 다만 뭐 그렇다고 해도 뭐 현재 본머스 상대로 브라이튼이 좀 주도권을 가지기는 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지금 뭐 기동성이 좀 좋으면서 역습 전환이 좀 빠르기 때문에 한 번에 좀 치고 올라오는 그림이 종종 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어느 정도 좀 스피디하게 이제 흘러갈 수도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뭐 이제 본머스가 이전보다 한 단계 더 스텝업을 했고, 그리고 홈에서도 강하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뭐 브라이튼보다 경기력이 더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이전보다는 많이 좀 주전 선수들이 좀 돌아왔기 때문에 좀 전력 면에서도 확실히 좀 본머스가 브라이튼에 비해서는 좀 열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쵸. 자, 그리고 이제 뭐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비록 좀 연패가 있었긴 했지만 그 상대가 좀 최근 좀 최고조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는 좀 리버풀이 좀 상대였기 때문에 그거는 약간 좀 어쩔 수 없다고 보고 그리고 뭐 리버풀 상대로 좀 진 걸 제외하면은 이제 진 경기가 없을 정도로 뭐 여전히 지금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뭐 최근 좀 본머스의 그런 퍼포먼스가 워낙 좀 뛰어나서 이게 약간 좀 묻히는 감이 있긴 하지만 브라이튼 역시 지금 굉장히 좀 그래도 좋은 경기력 및 그런 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본머스에 비해서 뭐 크게 좀 밀릴만한 부분은 딱히 없다고 봅니다. 네. 좀 그래서 저는 뭐 아직까지는 그래도 본머스보다는 이제 좀 브라이튼의 좀 체급이 더 높다고 좀 보기 때문에 뭐 이거를 지금 뭐 본머스 정배를 좀 가져가기는 솔직히 좀 리스크가 큰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리고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뭐 브라이튼이 충분히 좀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가능성까지 다 고려를 하면은 저는 이거는 네. 본머스보다는 그래도 브라이튼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전 분석 결과 봤을 때는 이거는 브라이튼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프랜스 보는 경기. 네,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맨시티 대 이제 토트넘. 자, 일단 시티 같은 경우는 이제 로드리, 이제 도쿠, 이제 디아스, 그리고 코바치치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물론 뭐 이제 최근 좀 덕배가 복귀한 거는 맨시티 입장에서는 호재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크고 특히 이제 좀 로드리와 그리고 이제 후방에서의 그렇죠 디아스가 빠진 거는 이제 굉장히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고도 같이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이제 포든과 그릴리시 같은 경우에는 뭐 결장 의심이 사항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려 보네요. 자, 그리고 원정팀 뭐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판더펜 그리고 로메로 그리고 지금 벤탄쿠 그리고 히샬리소 등이 이제 결장 중입니다. 자, 특히 이제 판더펜에 이어 로메로까지 결장하면서 수비에서의 전력 누수가 매우 커진 그렇죠 현재 또 토트넘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에 대한 좀 소식을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맨시티 같은 경우는 A매치 휴식기 이전에 원정 4연전을 치렀지만 전부 지면서 4연패를 좀 거두는 중이고 그리고 이로 인해 18년 만에 4연패를 기록하는 불명예를 앓으며 지금 분위기는 안 좋은 상황입니다. 네. 자, 확실히 지금 최근 뭐 페이스나 경기력이 좀 많이 좀 떨어졌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좀 수비에서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 거죠 맨시티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매 경기마다 좀 고전하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근데 뭐 이렇게 약간 좀 분위기가 안 좋은 좀 맨시티였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뭐 맨시티와 펩이 좀 재계약을 하면서 여전히 이제 좀 펩에 대한 큰 신뢰를 맨시티가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좀 간략한 좀 TMI까지도 이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원정팀 뭐 토트넘 역시 뭐 최근 뭐 갈라타사라이 상대로 원정에서 진 데 이어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최악체인 입스위치 상대로 홈에서 패배를 당하며 굴욕을 좀 겪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 팀 다 좀 최근 흐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이제 맞붙게 된 상황이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일단 뭐 두 팀 다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좀 큰 거와 더불어 좀 최근 수비 밸런스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양 팀 다 이제 수비에서 크게 좀 흔들릴 요소가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맨시티나 토트넘이나 최근 좀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번 경기는 역습으로 인한 좀 실점 위험도 클 수가 있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봐요. 네. 자, 물론 이제 맨시티가 지금 뭐 4연패 중으로 극심한 부진에 좀 시달리고는 있습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그 네 경기 모두 원정에서 경기를 좀 치른 거다 보니까 홈에서 치르는 이번 경기는 어느 정도 좀 달라질 부분이 이제 충분히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오히려 지금 뭐 맨시티도 맨시티인데 원정 토트넘이 더 좀 불안정한 요소가 좀 많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오히려 약간 좀 맨시티보다는 좀 토트넘의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가 훨씬 더 좀 낮은 편이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일단 뭐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홈과 달리 이제 원정에서의 경기력이 좀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지금 원정 3연패 중으로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점과 더불어 이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판더펜에 이어 이제 최근에 이제 로메로까지 이제 좀 빠졌기 때문에 수비가 이제 훨씬 더 안 좋아졌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인게임 내에서도 좀 드러내듯이 이제 좀 수비에서 좀 불안한 모습을 더 좀 자주 좀 노출하고 있죠. 네.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이번 경기는 패배 맨시티가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뭐 긴 연패를 끊을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아무튼 네,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는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배당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맨시티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맨시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3.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맨시티 승에 3.5 기준 오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슈투트가르트 대 보훔. 자, 일단 슈투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은다부, 그리고 루엘링, 그리고 슈틸러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고, 특히 이제 좀 운다부가 빠진 거는 이제 공격에서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전 공격수 1명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슈투터 같은 경우에는 현재 3경기 연속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부진하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홈에서 3대2 패배를 좀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홈에서도 지금 연패 중인 그런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보험 같은 경우에는 6연패를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긴 연패를 끊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레버쿠젠 상대로 이변을 만든 채 이제 A매치 휴식기를 맞이했던 그좀 보험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 뭐 이제 보험이 직전 경기 레버쿠젠 상대로 홈에서 1실점으로 잘 좀 마무리했긴 했지만 그와 달리 이제 원정에서는 뭐 5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의 기록 중으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편이고, 그리고 특히 좀 원정에서는 이제 보험이 후방에서 좀 턴오버가 많고 이제 침투나 역습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좀 원정 보험의 좀 수비는 좀 심각하다고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원정에서의 좀 보험은 굉장히 좀 수비에서 불안 요소가 좀 큰 편이다라고도 같이 말씀을 드려보네요. 네. 자, 물론 이제 운다부와 이제 루엘링이 빠진 그런 슈투트기 때문에 이전보다 공격 전력이 약해진 게 맞긴 합니다. 네. 자, 다만 근데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이제 직전 경기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그 2명이 빠졌는데도 10개 이상의 유효슈팅을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좀 좋은 공격력을 좀 보였기 때문에 프랑크푸르트보다 훨씬 더 수비가 안 좋은 원정 보험 상대로도 좀 더더욱 좀 활발한 공격이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슈투트가 확실히 이제 작년에는 기라시, 그리고 올해는 약간 좀 운다부가 굉장히 좀 핵심 포워드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그리고 이제 약간 그런 좀 핵심 좀 포워드들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 좀 많기도 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최근 이제 좀 운다부가 뭐 없는 그런 좀 경기들을 봤을 때도 여전히 좀 공격적이가 좋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좀 굉장히 좀 많이 창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이런 좀 핵심 포워드들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좀 낮아진 그 현재 좀 슈투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제 아무리 좀 공격 전력이 좀 빠진 그런 슈투트라고 해도 충분히 좀 공격에서 기대해볼 만한 요소는 크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뭐 이제 보험 역시 뭐 좀 최근 전개가 잘 되면서 뭐 득점기에도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뭐 슈투트 상대로 뭐 어느 정도 좀 위협적인 찬스를 좀 만든다고 보면은 요 경기는 뭐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흘러갈 만하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아이고 조금 네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 그래도 뭐 이번 경기는 뭐 원정 보험 상대로는 이제 슈투트가르트가 그래도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좀 흐름 전환을 좀 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슈투트가르트 승 쪽 볼게요. 그래도 슈투트가르트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이 경기는 네 마인 승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뭐 원정 보험의 좀 수비도 수비긴 하지만 원정 보험도 이제
그 한 번 좀 실점을 하면은 곧바로 이제 좀 확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좀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인디비주얼리님 때는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인디바주얼리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이고 일단 바로바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조합이랑 추천표.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슈투트가르트 승, 그리고 이거는 마인승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랑스 대 마르세유 경기. 자,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2명 결장. 그리고 이제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것도 수비수 2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렇죠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려봤고, 그리고 두 팀 다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큰 편이다, 이렇게도 같이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일단 랑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낭트 상대로 홈에서 후반 막판에 연달아 골을 넣으며 역전승을 거둬 간신히 연패를 좀 끊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하마터면 뭐 낭트 상대로도 지며 3연패로 좀 이어질 뻔한 랑스였지만 그래도 좀 간신히 이제 좀 살아나면서 연패는 끊은 상황이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모멘텀이 무르른 오세르 상대로 홈에서 졌고, 그리고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어느 정도 페이스가 지금 떨어진 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시즌 좀 이제 극초반만 하더라도 마르세유 좀 퍼포먼스가 굉장히 좀 뛰어났지만 최근에는 그런 약간 좀 흐름이 좀 잠잠해지면서 다소 좀 정체된 그런 좀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 좀 봤을 때 그리고 뭐 두 팀 다 뭐 볼 점유를 좀 기반으로 이제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점유율은 어느 정도 좀 비슷하게 가져올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두 팀 다 라인이 그래도 올라간 상태에서 좀 주로 좀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좀 수비 라인 좀 조율이 좀 안 돼서 이제 한 번에 좀 뚫릴 경우도 좀 종종 보여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두 팀 다 이제 침투 플레이가 좋은 거를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어느 정도 좀 침투를 통한 그것도 득점 기회가 줄곧 좀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마르세유가 지금 랑스에 비해 뭐 공격 전개나 골 결정력이 더 나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뭐 랑스보다는 뭐 공격에서의 더 기대치가 좀 높은 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마르세유의 좀 경기력이 더 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뭐 홈 랑스 상대로도 뭐 크게 좀 경기력 면에서는 좀 밀릴 것 같진 않아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 게다가 이제 뭐 마르세유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홈보다 이제 원정에서의 성적이 훨씬 더 좋을 정도로 이제 원정에서 더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까지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마르세유 사이드를 보는 게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요. 네. 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요 경기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마르세유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르세유 프랜승 쪽 보는 경기 내지 2.5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르마 대 아틀란타. 자, 파르마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아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파고스타, 그리고 짐시티, 그리고 콜라시나츠 등이 좀 결장 중이에요. 그래서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렇죠 아탈란타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제 파르마가 2달 넘게 승이 없을 정도로 저조한 성적을 좀 거두다가 직전 경기 이제 베네치아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드디어 긴 무승 행진을 좀 끊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우디네세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 즉 리그 기준 6연승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1위인 지금 나폴리와 승점 1점 차까지 좁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뭐 1인 뭐 나폴리와 이제 6위인 유벤투스의 승점 차가 단 2점 차일 만큼 지금 뭐 아탈란타 같은 경우에도 한 번 미끄러지면은 순위가 확 지금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계속해서 좀 1위 경쟁을 위해서는 아탈란타도 지금 뭐 결과를 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 뒤에 좀 쫓아오고 있는 좀 팀들과 승점 차가 뭐 거의 똑같거나 그럼 뭐 거의 안 나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보였을 때는 확실히 좀 아탈란타도 뭐 계속 연승을 거두고 있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아탈란타가 아무래도 중원이 더 막강하다 보니까 뭐 파르마 상대로는 좀 중원을 장악하면서 이제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파르마 역시 뭐 공격 전개가 이제 좀 괜찮은 편이고, 그리고 득점계도 뭐 최근 계속해서 잘 만들고 있기 때문에 아탈란타 상대로 이제 맞불을 좀 놓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그래서 뭐 아탈란타의 그런 좀 수비 밸런스가 대체로 좀 좋긴 하지만 직전 경기 이제 우디네스 상대로 위협적인 득점계를 많이 허용하면서 이제 좀 수비에서의 그런 크게 좀 흔들렸었고, 그리고 현재 지금 수비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아탈란타가 좀 수비에서 흔들릴 가능성도 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간략하게나마 이제 흐름까지도 말씀드려봤네요. 자, 물론 뭐 이제 A매치 휴식기를 거치고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이런 아탈란타의 이전에 좋은 흐름이 끊길 우려가 있지만, 좀 그거를 좀 감안해도 냉정히 뭐 좀 파르마보다는 뭐 아탈란타의 그 현재 좀 전력이나 경기력, 그리고 이제 좀 밸런스적인 부분에서도 다 우세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아탈란타 사이드를 보는 게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탈란타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아탈란타 승 보는 경기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리고 3.5 기준은 요거는 네, 배당 대비했을 때 오버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준점이 좀 3.5나 좀 줄 줄 몰랐는데 뭐 3.5라고 해도 뭐 언더보다는 뭐 그래도 배당 대비 오버를 가져가는 게 훨씬 더 메리트 있지 않나 싶어서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은 아스날 대 이제 노팅엄 포레스트. 자, 요거는 저는 아스날보다는 노팅엄 포레스트 2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지 뭐 2.5라고 해도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아스날 네 노팅엄은 노팅엄 2프랜승 내지 언더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 한 경기, 그 중에서 볼프스부르크 대 우니온 베를린. 네, 이것도 뭐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니온 베를린 프랜스 대신 이거는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고 하면 언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스팔마스 대 마요르카. 네, 이 경기도 이거 승패 본다고 하면 라스팔마스 프랜스 쪽 보는 경기, 그리고 이제 위의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고배당으로 무승부도전, 그리고 어느와는 본다면 언더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지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